남편에게 최근 작은 스킨십이나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어느 상담실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었습니다. 한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반면 다른 여성은 당황스러운 듯 잠시 눈을 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엔 단지 한 번의 행동 차이였지만 부부 관계의 거리감은 놀라울 만큼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은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한데 굳이 애교를 부려야 하나, 말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인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라는 생각.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느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부부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이 작은 친밀 행동, 우리가 흔히 배려나 애정 표현이라 부르는 이 행동은 결국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곧 말씀드릴 심리적 효과에 숨어 있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불러오는 감정의 순환, 관계의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은 지금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내가 굳이 먼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시라면 이제는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감으로써 나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숨겨진 힘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여성들이 이 친밀한 행동을 어렵게 느끼는 걸까요? 가장 먼저 들려오는 이유는 위생에 대한 걱정입니다. 씻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걸 해야 하나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라 해도 생활의 편안함은 어느 순간 친밀감의 긴장감마저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끄러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자녀가 생기고 생활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낯설어지고 애정 표현마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에 대해 소극적이고 억제된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뿌리 깊은 오해는 이것입니다. 그건 남편을 위한 거잖아요. 남편이 원할 때 내가 맞춰줘야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성은 돌보고 참고 맞춰주는 존재로 묘사되곤 했고, 성적인 주도권은 대개 남성의 몫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여성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었고, 결국 친밀한 행동조차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수고 혹은 부부 사이의 의무로 오해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행동은 절대 남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관계 만족도를 위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억눌려온 부끄러움 뒤에는 사실 당신 안에 따뜻한 감정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깨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행동 하나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예,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 행동이 단지 남편을 위한 의무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 행동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는지 그 심리적 효과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먼저 남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가벼운 스킨십, 부드러운 손길, 다정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감정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남성은 말보다 행동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간 그 작은 표현 하나가 그의 하루에 위안을 주고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되살려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의 그 표현이 상대의 애정 표현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감정의 파동처럼 따뜻한 행동은 다시 따뜻함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언젠가 그의 말투와 눈빛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그럼 여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이 행동은 여성 자신에게도 강력한 심리적 회복 효과를 줍니다. 누군가를 향해 먼저 다가갈 때 우리는 단지 친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건 곧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 순간 상대의 반응 속에서 느껴지는 연결감과 유대감은 감정적으로 메마른 일상에 따뜻한 물기를 불어넣습니다.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체감, 누군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진다는 경험은 여성의 내면을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적 자양분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행동은 관계의 전환점이자 정비소입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고 기울어진 균형을 되돌리며 잊고 있던 감정의 심지를 다시 밝혀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행동이 관계에 주는 정서적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밀한 행동은 우리 몸과 뇌에도 직접적인 긍정의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킨십이나 다정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혹은 유대감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여 신체적으로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서로에게 손을 뻗는 순간 두 사람의 뇌는 동시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받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옹이나 손잡기, 가벼운 키스처럼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안정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과 활력을 높여주는 핵심 역할을 하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작용이 자율신경계의 균형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친밀 행동은 단지 좋은 기분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리듬과 건강 상태를 정돈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의 규칙적인 스킨십은 심박수 안정, 수면 질 향상, 면역력 상승, 혈압 조절 등 다양한 건강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신체적 반응이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감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건강, 남편의 건강, 그리고 관계의 건강.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3분의 다정함을 실천하기만 해도 마치 몸과 마음에
동시에 좋은 영양제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꾸면 정말 그 사람이 달라질까? 저 역시 오랜 세월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의 작은 변화는 반드시 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다정한 스킨십, 눈 마주치며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하루의 끝에 조용히 건네는 수고했어요 라는 인사는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편도 조금씩 말수가 늘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대화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무뚝뚝하던 손끝이 조금씩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 애정 표현의 회복입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겪는 갈등의 핵심은 섹스리스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몰라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고 결국은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아내가 먼저 부드러운 접촉이나 신호를 보내면 남편은 그 안에서 거절당하지 않을 안전함을 느끼고 다시금 애정의 언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고 감정의 통로가 다시 열리면서 부부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그냥 손 한번 잡아보자는 아주 단순한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아내가 변하자 남편이 달라졌고 남편이 달라지자 관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결코 일방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먼저 촛불을 켜는 일과도 같습니다. 불이 켜지면 주변의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앞장에서는 남편의 따뜻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사실 여성 자신에게서 먼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건 결국 또 참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노력해야 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친밀한 행동은 억지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행동은 억압이지만 내가 원해서 꺼낸 손길은 자율성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작은 스킨십이나 다정한 대화를 먼저 시도한 후 놀라운 감정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편안해졌어요. 내가 먼저 웃으니 내 기분부터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의 교류가 나 자신을 먼저 회복시킨다는 것, 그 힘을 경험한 목소리입니다. 이런 경험은 자존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잊고 있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감정 표현을 통해 여성은 자신 안의 정서적 응어리나 고립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감정, 표현하지 않아도 멀어지는 거리. 이걸 막는 건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도 놀랄 만큼 깊은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에게 보상받지 않아도 충분한 아주 개인적이고 내적인 행복감의 회복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작은 손짓 하나로
자신을 돌보고 관계를 살리는 길을 걸어갈지. 그래요. 다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장에서 가장 많은 망설임을 표현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낯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친밀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속처럼 분위기를 잡을 필요도, 드라마처럼 멋진 대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짧고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아침, 출근 전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도 힘내요 한마디. 잠들기 전 손끝으로 살짝 팔을 쓰다듬으며 고생했죠.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바로 진짜 친밀감의 시작입니다. 또한 물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나 혀를 활용한 간단한 스킨십은 상대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꼭 정해진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정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짧은 접촉.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눈맞춤과 반응 살피기입니다.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은 곧 내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반응에도 귀 기울이세요.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미소를 지을 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말이 없더라도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건 이미 관계를 다시 세우는 대화입니다. 부담 없이 짧게, 가볍게. 이것이 진짜 친밀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자주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밀한 행동이 부부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과 동의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일 때만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억지로 시도하거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적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좋아할 테니 해줘야겠다는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혹은 다들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사회적 압박감도. 진정한 친밀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계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당신만의 리듬이 있고 속도가 있으며 때로는 망설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정상이자 매우 건강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당장 이 행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하는 친밀함은 결코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원해서 당신의 감정이 움직여서 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상대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며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외면해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천천히 열어도 괜찮습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 의무가 아닌 기쁨,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감정의 회복. 그것이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도 섞기 싫었어요. 이 말은 40대 중반에 지은 씨가 상담실에 앉아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과 집을 오가던 지은 씨는 어느 순간 남편과 하루에 몇 마디조차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근 인사도, 저녁 인사도, 잠자리에서의 손끝 스침조차 사라진 관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지 부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는 한 방송에서 작은 스킨십이 부부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고생했죠. 하고 인사를 건넸고 저녁 준비를 마친 후에는 아이 몰래 남편의 손등을 톡톡 쳤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몇 번의 반복 후에는 그 역시 당신도 오늘 수고했어라는 짧은 말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달라졌습니다. 같이 앉아 뉴스를 보던 중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식사 후엔 자잘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이 어느 날은 우리 주말에 영화나 볼까? 라고 제안했을 땐 지은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정해지니 남편이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더 편안해졌어요. 예전엔 늘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받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감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지은 씨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 10초의 다정함을 스스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남편의 눈빛을 바꾸고 무엇보다 지은 씨 자신의 감정 온도를 회복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작은 실천은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에 따뜻한 용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사례, 50대 남편과의 갈등 끝에 새로운 길을 찾아낸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25년 차, 두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낸 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못 본 척 했는데 이젠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과 단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가 없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침묵으로 채워질 때 수진 씨는 점점 더 외롭고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부부 세미나에 참여했고 거기서 감정적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손끝으로 감정을 건네라. 처음엔 너무 뻔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든 남편의 손등에 살짝 자신의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피부의 온도에 스스로도 놀랄 만큼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내 감정만은 조금씩 건네보자. 식탁 위에서 남편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조용히 미소 짓기,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기, 샤워 후 나오는 남편에게
수건을 건네며 감기 들겠어요. 한마디 해주기. 그 작은 표현들이 쌓이자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듯 농담을 건네고 가끔은 먼저 커피를 내려 건네주며 이제 우리 집 분위기가 좀 살았네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변한 것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내가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나를 고갈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나누는 행동이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변화는 그걸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예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오디오북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이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따뜻한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한 친밀 행동 하나가 어떻게 부부 사이의 감정, 건강, 삶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오디오북을 듣기 시작하셨을 때 당신도 아마 마음 한구석에 망설임이나 회의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주 소중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셨습니다. 친밀한 행동은 상대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내 삶의 따뜻함을 되돌리는 선택이라는 것.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성의 표현, 의무가 아닌 감정의 회복, 관계의 봉합이 아닌 마음의 재시작입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 손끝의 접촉,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 준비됐다고 느낄 때, 원해서 움직일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지은 씨와 수진 씨처럼 수많은 여성들이 작은 다정함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피워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들이 마음 한켠에 잔잔한 물결처럼 남아 어느 날 용기 낼 당신의 손끝을 조용히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말보다 손끝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되살아납니다.